1번지에서 만난 사람, 오늘은 홍준표 후보, 요즘에 상승세 제대로 타고 있죠. 홍준표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용호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백용호 위원장 모시고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오늘은 이제 뭐 백용호 위원장께서는 이명박 정부 때 국세청장 또 정책실장 하셨으니까 정책 위주로 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 전에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왜 홍준표 후보를 돕게 되셨나요? 제가 그때 8월 초였죠. 예. 그 당시에만 해도 우리 홍 후보의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었어요. 그랬죠. 예. 높지가 않았었는데 저는 뭐 현명한 그저 국민의 선택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었었습니다. 예. 홍 후보의 어떤 장점들, 우선 그 홍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풍부한 경험, 연륜, 또 국회의원 오랫동안 하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가서 또 경남지사, 당 대표, 그런 경험들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말하자면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 대통령 선거라는 게 전 정권과 상당히 많이 비교되는 이제 그런 그 후보를 좀 선택할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좀 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국민들한테 좀 불확실성을 좀 제거하면서 좀 확실한 그러한 정책 능력을 요구하는 후보가 좀 선택받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8월이면은 그때만 해도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예. 홍준표 후보가 내 이름 아예 여론조사에서 빼라 막 이럴 때였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때 예. 선택하셨다면 예. 그때부터 위원장님 오시고 나서부터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이고, 그러면 이 멘트를 좀 많이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예. 그 전부터 이렇게 상승세가 보이기는 했는데 이렇게 4명 맞대결로 이렇게 조사한 걸 보니까 이제 여기서 여론조사 내용을 다 이야기하면 소개할 게 많으니까 그냥 큰 얘기만 하면 홍준표 후보만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걸로 나오고 예. 나머지 세 후보는 지는 걸로 나온 여론조사를 봤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후보들과는 격차가 꽤 이렇게 나는 건데 지금 그러면 캠프 내에서는 이제는 됐다. 혹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뭐 그러지는 않고요. 다들 이제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이제 결국 이제 투표 결과를 봐야 되니까요.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건 뭐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지지율 상승세의 이유를 분석을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홍준표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 이력에 맞는 그러한 공약들이 효과적으로 국민들한테 좀 전달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예.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후보가 맞지 않으면은 그건 공혹에 들릴 수가 있거든요. 또 그 정책의 어떤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의 그 이력들을 봤을 때 그래도 앞으로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에 정말 국내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지금 도사리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극복하면서 국민들한테 좀 희망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좀 전달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저는 문제는 이 분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열과 갈등을 좀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굉장히 요구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그 분열의 양상을 보게 되면은 뭐 지역적인 분열, 뭐 세대 간 분열, 심지어 또 남녀 간의 분열, 또 특히 그 이념적 분열이 지금 아주 극에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이나 국세청장 또 이 청와대 정치실장을 하면서 느꼈던 바가 모든 정책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정쟁과 이념의 늪에 그냥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나는 대한민국의 보수도 진보도 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보수가 이제는 어떤 양극화의 문제 또 이 복지의 문제에 대해서 담론으로 여겨야 되고요. 진보도 여전히 성장을 도외시하면은 한계를 볼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는데
홍 후보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게 소위 진보와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실용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게 국민들한테 상당한 말하자면 그 지지를 받는 원인이 예.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 국민들이 받아들여 줄 것 그렇습니다. 같다. 이제 물론 이제 최근에 일부에서는 뭐 그게 이제 역선택을 뭐 이 유도하는 것이다 아니면은 무슨 뭐 매우 정략적이다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 국민들이 그걸 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국민의힘 선관위원회가 여론조사 문항을 어떻게 하기로 이렇게 확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들 나오는데 홍준표 후보가 가장 원하는 대로 됐다 이렇게들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근데 상식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당의 그 관련된 분들이 그 상식적 판단에 입각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렇게 유불리를 떠나서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불만은 없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뭐 네. 당의 결정이니까요. 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홍준표 후보 캠프로 간 것도 상당히 관심을 모았습니다. 예. 영입 과정에 좀 궁금한 얘기 하나 좀 듣고 싶은데 어떻게 모시게 됐습니까? 뭐 저도 이 잘은 내막은 모르지만 후보께서 상당한 그 공을 예. 들였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모습 보고 좀 놀랐습니다. 예. 아까 포용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당히 본인이 그 최재형 후보한테 밤늦게 또 집에 가고 그런 예. 모습들이 연출되지 않았었습니까? 그게 과연 과거의 홍준표라는 후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가? 힘들었죠. 그래서 최재형 후보가 캠프에 합류했다는 그 자체보다는 그 홍 후보께서 막 그러한 분들한테 굉장한 예의를 갖추면서 공을 들였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국가의 리더가 된다고 그런다면 예. 저는 포용력을 지속적으로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나는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 뭐 이 유불리를 떠나서 그런 과정이 나는 국민들한테 굉장히 좀 좋게 보였을 것이다라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도 만날 생각이 있으신가요? 뭐 필요하면 만나시겠죠. 예. 만나시겠죠. 근데 최근에 뭐 이제 그 윤 후보 캠프에서는 뭐 이 만나기로 했는데 퇴짜 맞았다. 퇴짜 맞았다.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이제 후보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나는 그건 오히려 홍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요. 김종인 위원장을 굉장히 좀 뭐라 할까요? 그 디스하는 폄하하는 나는 예. 그 발언이라고 봐요. 그래도 우리 김종인 위원장이라면 우리 정치계의 원로이신데 유력 그 대통령 후보께서 만나자고 그랬을 때 예. 나는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만나자고 예, 했다면 예. 그래서 안 만나 그러실 분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나는 김 위원장한테는 굉장히 부담을 주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아시는 한 홍준표 예.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한테 만나자고 제의한 적은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김 위원장을 뭐 개인적으로 잘 그 알고요. 예. 오랫동안 또 이렇게 가끔 뵙고 했던 사이지만은 결코 김 위원장께서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만나자고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당연히 뭐 이제 어떤 그 김 위원장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런다면은 그 후보께서 그런 제안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두 분 사이는 좀 안 좋은 걸로 소문이 났잖아요. 뭐 언론의 보도는 그렇더군요. 언론 보도만이 아니고 뭐 복당도 막고 뭐 그동안 얘기하는 거 보면 윤석열 후보 돕는 말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야말로 리더가 되겠다고 그런다면은 그러한 그 인재를 때로는 도움을 받고 또 이 등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과거의 감정과 또 이념의 어떤 그런 덫 이런 것들을 과감히 물리치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이제 여론조사 당원 50%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이렇게 결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처음에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좀 뜬다라고 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당협위원장들이 그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런 예. 점에서 당원들 표가 조금 밀리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나오던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뭐 저기에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홍 후보가 좀 유리하고 당심에 있어서는 좀 뒤처진다는 그런 그 분석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
상당히 그런 부분도 좀 격차가 좁혀지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 또 시중에 이제 많은 분들을 뵙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과거와는 홍 후보에 대한 평가가 또 지지가 상당히 달라지지 않았나 하는 것을 체감으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나는 11월 5일 날 좋게 좀 나오지 않겠는가 기대를 해봅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배경호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예. 홍준표 후보는 지금도 보면 어떨 때는 꼭 청년같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신사 중에 신사 배경호 위원장 옆에 다 계시니까 참 케미가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걸 우리 홍 후보한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꼭 여쭤보고 싶은데 민주당도 이제 선거 끝나고 좀 후유증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된다면 윤석열 후보에게 공동 선대위원장 뭐 이런 것 제안하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저는 뭐 당연히 그 협조를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야말로 이 야당의 아주 유력한 대선 후보였었는데 뭐 협조가 없이 대선을 치른다는 것은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겠죠. 나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건 뭐 상대방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요. 반대가 돼도 반대도 마찬가지일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게 또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뭐 열흘도 안 남았는데 네 분 후보 가운데 혹시 한두 분이 예. 마지막에 누군가를 돕겠다라고 선언하면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뭐 이렇게 섣불리 얘기할 문제는 아니지만은 저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낮다. 낮다. 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후보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경쟁하고 또 국민들의 어떤 판단을 받고자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이후에 이제 뭐 다른 상황들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까지는 또 그렇게 가야 그게 저는 정상이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책 이야기 여쭤본다면서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지금 홍준표 후보의 캐치프레이즈는 뭡니까? 이제 최근에 그 우리 홍 후보께서 이제 분야별로 예. 정책을 쭉 이렇게 그 발표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그동안 했던 그런 정책들을 좀 모아서 이제 분야별로 발표를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큰 캐치프레이즈는 이제 선진국으로의 이제 진입이죠. 네. 근데 그 선진국이라는 게 단지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선진국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으로 또 국방 안보적으로 또 정말 뭐 문화 사회적으로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야말로 선진국에 걸맞는 대한민국의 어떤 위상을 이제 지켜나가겠다는 예. 게 이제 홍 후보의 캐치프레이즈고요. 거기에 맞는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본다고 그런다면은 우선 이전까지는 정부의 역할이 너무 과도했습니다. 예. 정부가 모든 문제를 좀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인데 어떤 시장 가치 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좀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겠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예. 시간이 한 2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예. 제가 제일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난번에 홍 후보가 카지노 공약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부분 생각해 볼 만한 공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만약에 홍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제주나 이런 곳에 카지노를 만들 생각이 있습니까? 뭐 본인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본인은 있으신 것 같고. 고용 창출, 국가 경제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이제 뭐. 관광의 이제 그런 그 목적이시겠고 경제 활성화 일종의 목적이겠죠. 그러나 이제 정선 카지노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위축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제 거기에 대한 보관을 또 나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마카오가 예. 이번에 그 지난 9월 14일에 시진핑 주석이 아주 강하게 규제를 하기로 하면서 그 과실을 지금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많이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그런 공약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갈등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대가 있으면 또 그걸 끝까지 좀 그 설득해가면서 지켜나가는 일종의 소신과 결단력이 굉장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나는 홍 후보가 그런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결정이 되면 또 한번 나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준표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용호 선대위원장 만나봤습니다. 1부 여기에서 줄이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